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마가 저주,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이자 정책의 핵심이죠.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이 마가 프로파간다에 우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보였을 수 있는데,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닐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300명 이상 미국 이민 세관국에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로 체포가 돼서 중범죄인인 양 끌려가서 지금까지도 구금된 상태인데요. 네. 자, 이 대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 우리 정부의 대처, 조금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자, 지금 비행기까지 인근 공항에 대비해놓고 자진 출국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태가 수습됐다. 천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가요? 자, 자진 출국이든 강제 출국이든 저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면요, 한평생 미국은 이제 못 들어갑니다. 미국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당장에 지금 구금돼 있으니까 그거 풀려나는 거, 그것만 생각해서 이게 문제가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 노무 장관도 전원 추방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원래 이민 단속의 최대 그 사법적 처벌은 추방입니다. 밖에 쫓아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네. 자진해서 나가건 강제로 나가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피해를 받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저 대목은 끝까지 버티면서 재판을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데리고 온다? 자,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에서 만약에 데려왔을 때 다시 못 들어가면 어떡하겠냐 이러니까 미국 측과 원론적으로 그런 조처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 자, 미국 이민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잡혀 들어갔을 때는 본인이 그것을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자진 귀국을 하나 강제 귀국을 하나, 그것은 미국 이민법을 일단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 300명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에 투자해 달라고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지금 나머지 많은 우리나라 이 한국 국적자 또는 교포들이 직장에 출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민국이 들이닥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이민 단속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 압도적 지지입니다. 정말 잘한다. 일부 언론에 민주당 일부 세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게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니까 마치 미국에서 논쟁적인 사안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의 절대 여론은 정말 트럼프 잘한다. 네. 미국 이민국 우리를 위해서 잘한다. 그 중심에 마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마가, 이번 사건도 결국은 마가의 한 영웅주의자, 젊은 영웅주의자가 야기한 사건인데요. 탄원서를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이분이 이 조지아주 18선거구 하원 연방의원 출마 지금 신청자입니다. 공화당 후보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높이고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분 홈페이지나 SNS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총기를 들고 마치 그 SNS에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발사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인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 해병대에서 총기 사격 조교를 한 분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마가의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6가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자, 이 좀 CG를 좀 올려주시죠.
첫 번째가 마가입니다. 마가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건데 얼핏 보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하고 관계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마가의 첫 번째 슬로건이 반이민입니다. 네. 마가가 왜 생겼느냐?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 뺏어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때려잡자. 이게 마가란 말입니다. 자, 공화당 보수가 있는데 공화당 보수는 마가에 비하면 굉장히 온건파입니다. 그다음에 재정매파는 작은 정부. 이건 또 마가하고 결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6개 파 중에 공화당 보수, 재정매파, 종교 우파, 실리콘 우파, 실리콘 우파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일란 머스크, 규제 철폐 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전향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반이민의 가장 적극적인 게 마가고 저 6대 파벌 중에서 가장 센 세력이 마가입니다. 이민이 들어와서 자기들 일자리 뺏으니까 쫓아내자. 그다음에 물건이 들어와서 싼 물건이 들어와서 미국 기업들을 죽이니까 관세 폭탄하자. 그러니까 요즘 맞고 있는 우리의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이라든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사실 6개 핵심 파벌 중에서 마가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우리나라는 마가를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스가라는 것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전략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가의 본뜻, 마가라는 것은 세계가 같이 잘 사는 와중에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뺏어서 이민을 박멸하고 다른 나라 물건을 추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살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을 좀 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사건이 끝난 직후에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나는 바로 직전에 그 보고받아서 잘 모른다. 뭐 그럴 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이런 엄청난 사건, 건국 이후에 최대의 작전, 하늘에는 중무장한 헬기가 뜨고 또 건물 입구에는 중장비를 한 장갑차가 뜨는 이런 이민자 추방 작전, 이 사건을 대통령이 보고받았지 않았던 어느 도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전 노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에 마가 세력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런 일단 정책을 펴놓고 뒤늦게 이제 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기가 추진해왔던 마스가 이거 어떻게 되지? 지금 저기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순수 한국인들 경우에는요. 네. 불법 이민의 목적도 없고 실행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다만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른 겁니다. 미국의 직장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E 비자라든지 정식 체류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 비자가 안 나오니까 B 비자, 그냥 여행 비자, 관광 비자요. 예. 관광 비자가 아니고요. B 비자가 비즈니스. 네네. 예, 비즈니스 비자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가서 협상을 한다든지 무역 협상을 한다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비자가 네네. 있습니다. 그런 비자로 간 겁니다. 관광 비자로 간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 현재 잡혀간 사람들이 관광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즈니스 비자는 미국에 있는 업체에서 근무하면 안 돼요. 한국 기업을 위해서 어떤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빨리 미국이 건물 지으라고 그러니까 비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 비자로 가고 그 사람들 월급을 한국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미국서 근무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가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웁니다. 이건 법의 서로 간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미국서는 아니다. B1이나 B2 비자 같은 그런 단기 사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거. 그것은 미국 기업에 근무했다는 것은 이건 중대한 이민법 위반이다. 그래서 모두 추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방은 보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못 들어오는 못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00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또 2탄, 3탄으로 당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3,500억 달러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 그 투자에 또 다른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못을 박아서 비자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까지 어떤 외교적 지렛대를 갖고 협상을 해야 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어쨌든 자진 출국이든 뭐가 됐든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법적으로 법정으로 가서 싸움을 하든지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나오면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건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정부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나올 때 이 사람은 무혐의자인데 이민국이 잘못 체포한 것이다. 그렇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이민국이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전세계 타고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이민국이 잘못 체포한 것이라는 사인을 받고 나와야지. 전세계 타고 나오는 것은 우리 잘못했으니까 도망갈게 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비자 발급 받을 때 사실 그 질문서에 보면은 미국에 디테인 된 적 있냐, 구금된 적 있냐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스라고 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못 들어갑니다. 뭐 심사할 때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법에 5년간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해제하려면 그 디테인된 사유에 대한 해명, 그것의 원천 어떤 그 무효임을 증명하는 입증 서류가 없으면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한 사태가 문제군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상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ICE 고용 충격. 자, 미국 이민 당국이죠.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러한 어떤 단속 때문에 이번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 충격이 발생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고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해서 고용 충격.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는데 보통 고용이 줄어든 것은 경기가 나빠서 그래서 고용이 줄면 금리 인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통계들을 보면요. 이 현재 외국인이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중에 1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50만 명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고용 보고서에서 30만 명 되던 게 왜 2만 명으로 줄었느냐 이런데 저 150만 명 통계만 보면 저게 쫓겨났던 자발적으로 나갔던 저 근무하던 사람이 또는 일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갔다면 바로 이민 단속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지금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4%인데 이 4% 외에도 선의의 외국인들이 3,50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법대로 불법 체류자는 가야 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외국인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미국에 스스로 자승자박 트럼프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눈에 안 드러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바로 지금 고용 보고서에서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실업률은 별로 안 떨어지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이민 단속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통계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마크롱 위기. 자, 밤사이 프랑스 하원이 정부를 불신임하기로 투표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 붕괴라고도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도 책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프랑스는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원 집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직접 행정행위는 하지 않아요. 네. 행정행위를 하는 총리를 임명해놓고 총리한테 모두 맡기고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총리를 가는 네. 이런 행위인데 최근에 지금 마크롱이 뽑는 총리마다 의회와 충돌을 빚어서 다 쫓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일각에서는 마크롱의 뒤에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좌파 정부 연합에서는 마크롱을
내일 모레 탄핵안을 제기하겠다라는 지금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에다가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프랑스 내부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로 재정 적자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점. 네. 자, 이 프랑스가 IMF 사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재정 적자 때문에 무너지면 그것은 유럽의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할 것이고 예. 그것은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이 픽스 국가들 흔들렸을 때 그 어떤 충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 사태가 픽스 국가들보다 국가 부채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프랑스가 이런 국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는 게 국가 채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같은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CPI 물가, 자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또 그 이후의 정책과도 연동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예, 현재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평균을 보면요. 이번 CPI 물가는 큰 충격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가 나옵니다. 현재 이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9 정도로 지금 헤드라인 물가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표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2.9가 지난달보다는 자, 지금 7월 달에 2.7이었는데 8월 달에 2.9로 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근원 CPI 쪽에서는 3.1, 3.1이거든요. 뭐 더 중요한 게 근원 CPI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CPI 물가 앞서 나온 미국 연방준비은행 뉴욕에서 만든 겁니다. 뉴욕 연방은행 네. 기대 인플레 이게 방금 나왔는데요.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사면 물가 더 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8월 달에 3.2로 지난달보다 올랐습니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3년 후, 5년 후에도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거든요. 이것은 서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중장기 물가가 안 잡힌다. 그것은 지금 국채금리가 다행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예. 다시 오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 CPI는 그런 대로 조금 부담을 들었지만 기대 인플레는 좀 불안한 그래서 여러 지표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치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마가 저주, ICE 고용 충격, 마크롱 위기, 그리고 CPI 물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